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을 쉽고 심플하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앤 심플입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미국 주식 시황을 핵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장은 S&P 500-0.06, 다우 0.35, 나스닥 -0.76, 러셀 2000 -0.76, 비트코인 -0.54%로 대체적으로 살짝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직후 발표된 큰 기업 3개사의 실적 발표 이후 포스트에서는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본장에서의 주가 변동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큰 조정 없이 나름 순조롭게 올랐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빅테크들의 좋은 실적 발표와 금리 인하 기대, 양호한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로 낙관이 지배하던 시장이 몇 시간 만에 불안한 장으로 변한 느낌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웬만큼 좋아도 좋다고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패드와치의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전일 46.2%에서 42.8%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발표될 FOMC 발표에서 3월 금리 인하는 기대를 내려놓는 인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요일 장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만 포스트에서는 한때 -3%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어닝콜을 거치면서 반등하여 -0.3%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뛰어난 실적과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아닌 약간의 마이너스네요. 주가가 높아진 만큼 훨씬 더 높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한 모양입니다. 매출은 월가의 예상 611억을 뛰어넘는 620억 달러, EPS도 예상 2.78달러를 넘는 2.93달러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부문별로 봐도 좋은데요. 클라우드 수익은 337억 달러로 추정치 32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AI 서비스는 애저 수익의 6%포인트의 성장을 기여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3%포인트에서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및 비즈니스 부문은 추정치인 190억 달러보다 많은 19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윈도우와 엑스박스 게임의 개인 컴퓨팅 사업은 16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냐는 것일 텐데요. CEO 사티아 나델라는 우리는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AI를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1월 초에 1인당 월 30달러의 구독료를 내는 모든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을 개방했고 개인 고객도 월 20달러를 내면 되는 코파일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과연 현재 생성형 AI의 제품력에 만족하면서 20-30달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을 통해 실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급격하게 오른 주가를 뒷받침할 만큼의 기대를 앞으로도 할 수 있냐일 텐데요. 챗GPT 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50% 상승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애플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로 압도적인 생산성과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특히 구글이 검색 엔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업그레이드하여 맹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검색이 약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격차를 벌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0.3% 내외로 살짝 떨어지는 반면 구글은 포스트에서 무려 5.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전체 수익은 723억 달러로 월가의 예측 710억 달러를 비트했고 전년 수익 631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전통 핵심 사업인 광고 부문이 예상 658억 달러 대비 655억 달러로 월가의 기대를 미스했다는 이유로 어닝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3위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어닝콜에서 CEO 순다 핀차이는 비용을 줄이고 AI를 포함한 성장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가 구글 검색 광고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답을 했는데요. 피차이는 생성형 AI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소스를 갈망하는 사용자에게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에 제미나이 프로 기반으로 바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응답 속도를 개선하면서 챗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챗GPT는 유료 사용자에게도 느리게 답변하는 데 비해 바드는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하면서도 챗GPT에 비해 훨씬 빠른 답변 속도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포스트에서 떨어진 주가를 보면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포스트에서는 제대로 평가할 시간 없이 패닉셀링 때문에 낙폭이 큰 경향이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소와 구글에 이어 또 하나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AMD인데요. AMD는 포스트에서 무려 마이너스 6.5%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일까요? AMD도 4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측치를 넘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매출 52억 달러, 주당 순이익 0.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 72%나 증가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향후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부문의 강세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38% 증가한 27억 달러, 고객 부문 매출은 62%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게임 부문 매출은 17% 감소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1분기 매출 전망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63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59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분기에도 게임 부문은 더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024년 AMD의 AI 칩 매출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에서는 속절없이 마이너스 6.5% 정도 떨어지고 있고 아울러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8%,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1% 내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부분의 성장은 더디지만 향후 최고의 먹거리인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망이 좋은 AMD에 대한 평가가 좀 야박한데요. AMD 또한 조금 더 성숙된 평가가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발표된 중국 주간 보험 건수가 좋아서 주가 반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본장에서는 초반에 2.5%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슬슬 빠지긴 했지만 다른 빅테크들이 살짝 마이너스로 끝나도 테슬라만은 0.35% 상승으로 마무리되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스트에서 2.5%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마소나 구글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좀 어이없게도 일론 머스크의 성과급과 관련된 판결 속보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크고 작은 소송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델라웨어 법원은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성과급이 과도해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성과급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성과급의 정당성을 다시 설명하거나 성과급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2017년에 12개의 운영 및 재무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의 지분의 약 1%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 목표를 달성했고 회사 규모도 2017년 대비 약 10배 상승시켰는데요. 약속대로 성과를 냈고 합의 이후 5년 넘는 시간도 지났고 주주총회를 거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2017년에 모델3 출시와 성공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목표였으며 이사회보상위원회가 머스크 중심적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17년 당시 모델3 생산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고 테슬라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으로 보상 계획이 당시로서는 극히 불가능해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2017년과 2018년에 테슬라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본 바 있고 예전부터 2018년 이전의 테슬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지금에 와서 어쩌자고 이렇게 몇 년 전 기업과 주주들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번 판결의 판사가 2022년 10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도록 판결한 그 매코믹 판사입니다. 일론과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악연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황당한 소송에 더 황당한 판결이라 일론 머스크 성격상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테슬라의 포스트 주가는 마이너스 2.56% 빠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송에 졌으니 뭔가 불안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론 머스크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고 했는데 더 줄어들게 생겼으니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별의별 게 다 속을 썩이네요. 하필 테슬라가 나름 잘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오는군요.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네요. 하루 전에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BYD 실적과 관련된 뉴스만 봐서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네요. 결론은 주주들의 반응이니 주가를 보면 실적 발표 하루 전에 4%가 떨어졌고 발표 직후 개파락으로 3.6%가 더 떨어진 것을 보면 중국에서의 평가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에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하여 현재는 전고점 대비 52%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2021년 11월 피크 대비 54% 정도 떨어진 상태이니 전고점 대비 떨어진 상태는 비슷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BYD와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BYD는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내연차와 전기차 등 자동차 매출 비중이 52%, 휴대폰 부품 및 조립 부문 40%, 2차 전지 7.6%로 전기차 비중은 그 중에서도 작은 회사인데요. 2023년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180만 대, BYD는 전기차는 157만 대, 하이브리드는 143만 대, 합계 3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테슬라가 23만 대 더 팔았네요. 직원 수는 테슬라가 15만 명, BYD가 60만 명으로 BYD가 4배 더 많습니다. 이익은 테슬라가 119억 달러, BYD가 40억 달러로 테슬라가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보다 중국 안드로이드 폰이 판매 대수는 많지만 이익은 애플이 훨씬 많은 것과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GM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GM은 429억 달러 수익을 보고했고 이는 블룸버그 추정치인 395억 달러를 비트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네요. 그런데 2022년 4분기 431억 달러와 비교하면 오히려 약간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이자 및 세금 전 수익인 EBIT은 추정 1.16달러 대비 높은 1.24달러라고 보고했지만 이 수치도 1년 전 대비 53.8%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본장에서는 7.8% 오르고 지금 대부분의 주식이 포스트에서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08%로 방어를 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어닝콜에서 CEO 메리 바라는 전기차 손실에 대해 17억 달러의 준비금을 가질 것이면서 2024년 중반까지 40만 대의 전기차 판매는 포기하며 25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고 지난번 약속했던 2025년에 100만 대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로 고전하고 있고 1분기에도 고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부문인 크루즈는 작년 11월에 크루즈 택시가 여성을 친 사고 후 모든 주행을 중지하고 크루즈 CEO도 사임을 한 후 공백인 상태입니다. 또 자율주행이 아닌 원격 조정이라는 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보통주 배당금을 33% 늘리기 위해 100억 달러의 가속 주식 재구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례적으로 1월에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어닝콜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로 반 토막도 더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본장에서 7.8%나 오르다니 정말 대단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조정된 기대를 낮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워낙 GM이 주가에서는 저평가받고 있어서 낮은 주가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후하다니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와 비교해보면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회사의 한 해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최소 1년을 전망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회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미래를 위해 투자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자리에서 냉철한 평가보다는 이 정도면 했었고 주주들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월가의 섯을 팔했던 테슬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본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상으로 2024년 1월 30일 어리둥절한 미국 주식 시황 핵심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리둥절한 이지앤 심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